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리딩 대표 강사 박사연입니다. 자, 우리가 토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문장도 엄청나게 길고요. 단어도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너무도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뭐부터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이러한 길고 뭐 많은 내용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이어준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막상 한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당연히 전체 패세지, 전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냐? 문장의 기본 구조를 잘라서 해석하시고 문장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제 강의에서는 이제 주어 동사 찾기 연습,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연습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주어 동사를 찾았다 하더라도 막상 추가적 정보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기본적인 그 주어 동사 말고도 추가적 정보가 들어가는 전치사라고 하는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만 콕 집어서 잘 기억하셔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단어의 기본 뜻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거든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거. 근데 기본 뜻만 그냥 쓰인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나올 만한 단어들의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더없이 좋겠고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한번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in이란 단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i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가장 먼저 어디 안에 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맨날 그것만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토플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같이 사용이 되고 요 정도 선까지만 내가 기억하면 나중에 지문 읽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아마 기존에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 이런 거였지 라고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아리까리 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좀 더 요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제가 전치사만 알아도 해석이 돼요 라고 제목을 지금 달아놨습니다. 문장의 핵심은 당연히 주어와 동사지만 자, 주어와 동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부가적으로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치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건데 자, 전치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전치사라고 하는 거 사용할 때는 명사라고 하는 거 바로 직전에다가 사용을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기본은 전치사라고 하는 거 다음에 명사가 쓰이는구나, 두 개가 세트로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명사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앞에 도와줄 만한 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인데요. 자, 그럼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은 몇 가지 살펴보더라도 나중에 이제 본 강의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i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in이라고 해주는 단어 매번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요? 어디 안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보통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과연 그 단어의 뜻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뭘까요? 분명히 아니긴 아닌데 시간이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긴 하는데 월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연도나 기간 같은 거 나타날 때 어디 안에 그래서 그 꼭 장소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번 예를 볼까? In March, in winter, in the morning. in 2010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고 다 어떤 시점 이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됐는데요. 요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봤던 한번 요거 볼까요? 정말로 어디 안에 장소니까 in Korea, in the car. 어디 안에 딱 좋죠.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거는 사실은 요거고 그 다음에 요런 단어 보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봐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얘를 한번 먼저 보시고 나서 위에 뜻을 보셔도 돼요. In my life. 내 삶의 안에. 내 삶의 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 그 삶 내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시면 in 10 minutes. 10분 안에 라고 해주는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막상 여기 보실게요. 그 10분이라고 하는 건 그 10분이라는 시간 쭉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10분 이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요 세 번째 뜻을 몰랐던 경우가 너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n my life 하면 내 삶 내내, 내 삶 동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in 10 minutes 하면 10분 후에, in 2 weeks도 마찬가지 2주 후에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익숙한 표현만 알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은 매번 이렇게 입력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플 문장을 보실 때는 이런 것도 좀 보지만 여러 가지들 다 같이 활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까요? 자, 다행히 처음에 나와 있는 이 in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연돌레고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2015년에 그는 대학에 졸업했다 라고 해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점 나타내고 있는 거 보시고 사실 이 문장은 토플스럽다는 문장은 아닌 것 같죠? 왜 보통 토플스럽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단어도 되게 길어 보이고 문장도 되게 길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는 살아요. 어디예요? 이 장소에 라고 하는데 보통 장소를 나타낼 때는 뭐가 더 먼저 쓰일까요? 작은 장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큰 장소를 뒤에 쓰죠. 캘리포니아라고 해주는 지역 안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더 작은 걸 먼저 쓰는데 요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험을 보시려고 한다면 시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시험 신청을 하실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생분들이 이거 영어로 써야 돼요? 한국말로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분명히 이거는 외국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시는 게 맞으세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설명하는 단어들은 한국말로 바꿔서 볼 수는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쓰실 때 그냥 한국말 쓰시면 안 되고 다 영어로 바꿔 쓰셔야 하는데 그럼 주소 어떻게 해요? 주소 바꿔 써야죠. 영어로. 근데 여러분들 주소를 영어로 쓰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세요? 주소 영어 쓰실 때는 꼭 작은 것부터 쓰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몇 동 몇 호부터 시작해서 무슨 아파트 무슨 동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건데 근데 이제 맨날 이런 거 쓰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저는요 무슨 스펠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스펠링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는요 여기에 적혀진 이 글씨는 한글만 아니면 돼요. 미국 사람들은 한글 타자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글로 썼을 때 글씨가 깨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자가 깨지지 않고 그러면서 한국에 점수를 배달할 때 점수가 배달할 때 그 주소를 보는 거는 누구겠어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펠링이 틀렸다라고 해서 주소가 잘못돼서 배달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핵심만 잡아두시면 되는 게 작은 주소부터 점점점 크게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소를 적는 칸이 나중에 막 4칸이나 돼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인데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4줄에다가 막 꽉꽉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주소가 길 때나 4줄로 채우시는 거고 짧으면 그냥 몇 동 몇 호, 무슨 아파트, 무슨 동 이렇게 쓰시면 끝나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그는 산다라고 나오네요. 우리 핵심 부분은 뭐냐면 주어 동사는 당연히 이제 알아내신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전치사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밑에 거 볼게요. She'll be back. 그냥 돌아올 것이다. In 1 hour. 1시간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일반 회화에서도 토플이 안에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토플 하면 되게 많이 어려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조는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the bookstore이라고 해주는 서점이 will be relocating. location 단어가 자리를 잡다의 뜻인데 re니까 다시 자리를 잡을 거예요. 단어를 지금 완벽히 모르시더라도 해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신 후에 언제 in March. March에 이러이러할 거래요 라고 해주는 시기를 나타냈고요. 대신에 여기는 어떤 거예요? permafrost 하는 무슨 단어가 토플스러운 처음 본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is located 어디에 위치한다 어디에 장소 나왔네요. polar region 극지방에 위치한다 라고 해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n 같은 거 나오면 그 이후에는 장소구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거는요. The train은 will be leaving 떠날 거래요. 3분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토플을 보실 때는 요 두 개가 사실은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뜻도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in만 나올까? 굉장히 많은 다른 전치사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좀 몇 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for 나오면 다 무슨 말? for. 보통 뭐뭐를 위하여 라고 해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뭐뭐를 위하여가 꼭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물일 수도 있고 혹은 무엇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숫자랑 같이 쓰면 뭐뭐 동안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What can I do for you? 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 For you, 너를 위하여. 그쵸? 자, 사람 나왔어요. 그래 놓고 Let's go for a walk. 걷기 위해 가자. 뭐 걷자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나타낼 때 for를 단어를 사용할 테고 그리고 for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I have been waiting for 나는 have been waiting 무슨 말일까요? 쭉 기다려왔어요. For 20 minutes 20분 동안 fo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한 모습 보면 요 위에 두 개는 흡사한 용법이고요. 얘가 숫자가 나올 때 동안이라고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조금 더 긴 문장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떨까? 자, 위에 있는 문장 I should have succeeded. 나는 성공해야 한답니다. For my parents. 내 부모를 위하여서. 사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조금 어감이 맞진 않아요. 그치만 오케이, 이렇게 위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떨까? We stopped. 우리는 멈췄어요. 레스토랑에서 for a drink. 먹을 걸, 마실 걸 위해서. 그쵸? 자, 지금 보시면 뭐뭐를 위하여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밑에 거 I have studied. 연구를 해왔어요. 공부를 해왔어요. For 8 months. 8개월 동안 뭐 하려고? To get a high score in TOEFL. TOEFL에서의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떠세요? 뭐 이따 보시고 어떤 분은 8개월이나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TOEFL이라는 그런 시험 과목은요.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거든요. 네 과목이 있죠. 네 과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TOEFL에만 집중적으로 올인하시고 끝내시면 정말 짧은 기간 뭐 2달, 3달 안에도 끝내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병행하시거나 뭐 틈틈이 하시거나 하게 되면 기간이 이것만큼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차로 인해서 나는 영어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어때요? 그러면 또 이만큼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완전 나는 수능도 꽤 공부 잘했었고요. 뭐 하시면 점수가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for이라는 단어는 뒤에 뭐뭐를 위하여도 나오지만 숫자 나오면 뭐뭐 동안에.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이제 저희 요겁니다. over. 여러분들 over 하면 무슨 말이에요? over the rainbow 하면 레인보우를 넘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over 아마도 분명히 여기 요 위에 라고 해주는 말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over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뭐 위에라서 over the harbor. 항구 위에
그리고 over the door, door 위에 door 넘어서 라고 해주는 그 위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꼭 이게 어떠한 위치적으로 위에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여기 두 번째 봐보세요. over 100 people. 뭘까요? 수치적으로 그 수치를 넘어서 over 100 people. 그러면 100명 이상의 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죠.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over the weekend. 무슨 말일까? weekend를 넘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over이란 단어는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 내내. 보시면 over the weekend 주말 내내. 그리고 over the centuries. century가 무슨 말? century. 세기. 지금 centuries니까 뭐 수세기에 걸쳐서 수세기 내내라고 해주는 말인데요. 토플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밑에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장소가 어디다라고 해주는 그 말을 분명히 쓰기도 하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거나 혹은 시기를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밑에 두 가지 용법을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용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용되어지는 용법들이 무엇인지 그걸 좀 기억하시기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Peter이란 사람이 looked at the clock. clock을 봤어요. 시계를 봤는데 over the door, door를 넘어서, 문을 넘어서 이렇게 시계를 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I have seen 쭉 봐왔어요. movie, 어떤 movie? Inside Out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over 10 times. 10번 이상이라고 해주는 말. 숫자가 나오면 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도 볼까요? 맨 마지막 거 I'll be home. 나는 집에 올 거래요. over the winter vacation. 겨울방학 내내. 그쵸? 그 동안에 올 거래. 그래서 over라는 단어가 요 밑에 있는 용법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위에만이 아니라 내내. over the century라고 해주는 말로 많이 쓰이고 한 가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단어 혹시 아시는지? 쉽진 않습니다. 스펠링이 되게 긴데요. 자, 이게 뭘까요? 얘가 천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년. 밀레니엄, 천년인데요. 자, 뭐냐면 over the millennium 이렇게 쓰고요. 혹은 이 단어가요. 복수형으로 바뀌면 UM이 A로 바뀌어요. 밀레니아. 그러면 복수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천 년이 되겠죠. 앞에 over the millennia 하면 무슨 말이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잖아요. 생물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뭐가 돼요? 진화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단어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over의 개념이 이런 형태가 있구나 기억해 두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쭉 더 봐볼게요. 헬리콥터라는 것이 이제 어때? flying. 날라요. 어디? over the harbor. harbor 위에서 날아다녀. 그죠? 자, 그 다음에 over 100 people. 100명 이상의 사람이 were injured. 상처 입었대요. 지금 저희 단어 요거 알면 좋지만 굳이 몰라도 over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어서 기억해 두세요. 자, 밑에 거는요. 아나사지라는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 인디언들이 flourished, 번성했다. over the centuries. 수세기에 걸쳐서. 감 오시나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치사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계속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자, 그 다음에 by 나오네요. by. by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by 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거 뭐예요? 뭐뭐에 의하여. 그쵸? 자, 그럼 일단 뭐뭐에 의하여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세요. by train, by email, by credit card, 뭐뭐에 의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뭐뭐까지 뭐뭐에 이르렀을 때 라고 해주는 용법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by tomorrow 하면은 내일에 의하여 말 안 되죠? 그죠? 내일까지.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보시면 화석, fossils, 토플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데 화석들은 are influenced, 영향을 받게 된대요. 뭐에 의하여?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하여. 환경, 주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by가 나오면 뭐뭐에 의하여. 괜찮나요? 자, 워낙에 by는 뭐뭐에 의하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봐보세요. submit, 제출해. 주어는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명령문으로 사용되는 거네요. 토플에서는 아주 명령문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 자, assignment는 숙제. 숙제를 제출해. 언제까지? 시간 나오면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고 또 하나 봐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어떻게 할까? 그들은 had abandoned, 버렸대요. 버려왔어. 뭐를? 그들의 settlement, 정착지들을. by the year, 어떤 해요? 1300년 때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settlement를 버렸대요.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by가 나와서 뒤쪽에 어떤 시점이 나온다면 그때에, 그때까지 라고 해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처음에 기본 뜻을 알고 가신다 하더라도 막상 문장 해석할 때 매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by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거 나올까요? up to. 우리 up to라는 말 들어봤어요? up to. 자, up to는 뭐뭐까지라고 해석하시면 가장 좋고요. 어떻게 가냐 볼까요? 여기서 해석해보면 보통 숫자 같은 거 앞에 up to 많이 써줘요. 그러면은 뭐뭐까지. 한번 해석해볼까요? 문장이 뭐 쉽게 나온 형태는 아니네요. 자, it is believed that 하면 it is believed. 믿어졌어요. 뭐가? 대디하가. 대디하의 주어는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여기에서 쭉 보다 보면 species까지 이 대디하의 주어네요. 얘가 동사. 그럼 해석해볼까? 지구의 종의 75%까지가 멸종이 되었다 라고 믿어진대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 형태는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up to는 뭐뭐까지 75%까지 라고 해주는 말로 됐고요. 자,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어때요? continental crust 라고 하는 대륙의 crust, 지각인데요. 자, 이것은 can be up to 4 billion years old요. 4 billion years 숫자가 나왔죠? 그때까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old니까 뭐야? 그만큼 오래 전에 나타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4 billion years old만큼까지 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up to의 개념은 어떤 의미인지 숫자 앞에 쓰면 뭐뭐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 번이라도 짚고 넘어가시지 않으면 매번 문장 나올 때마다 뭐지? 뭐지? 이렇게 가시고 그냥 넘어가신 경우가 많으세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with예요. 자, with 나오면 우리 그래도 많이들 무슨 단어 딱 떠올리세요? 뭐뭐와 함께 라고 많이 떠올리세요. 자, 뭐뭐와 함께 이건 어때? 뭐뭐와 함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뭐와 함께는 가지고 물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많아요. 하지만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게 나오고 뭐뭐함과 함께라고 해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꼭 물건이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조금 토플스럽네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보시면 animals인데요. animals가 주어예요. 동사는 어디 있을까? animals 나오면 with부터 요 다음에 명사까지 괄호를 쳐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준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animals는요. 어떻대요? with a lot of predator. predator는 포식자. 자, 포식자, 많은 포식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 아니면 많은 포식자가 있는 동물들은 어떻대요? 스스로를 camouflage, 위장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with라고 해주는 건 꼭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있는 이런 정도 해석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건 어떨까요? people, 사람들은 pleasure, 기쁨을 얻는다. 뭐뭐로부터? 뒤에 있는 거로부터인데요. conversation을 하는 거로부터 with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와 함께. 이건 정말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온 거라서 with 잘 보실 수 있고. 얘는 어때요? 그녀는 항상 커피를 마신답니다. sugar과 cream과 함께 with.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뭐뭐를 함께인데 꼭 가지고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게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해석하실 때 with 이하가 나오면 이런 상황과 함께라고 해주는 말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지금 보시는 단어들 어떠세요? 뭐 in, on, 혹은 for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활용하려고 하면, 해석하려고 하면 문장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이 문장 나올 때 with 이하에는 딱 잘라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살펴보셨는데 사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치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한번 쭉 봐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전치사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뜻은 다 달라도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죠? 자, 한번 여쭤봐 볼게요. 저 이거는요,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본 강의에서 중간중간에 녹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as는 뭐라고요? 뭐뭐라는, 뭐뭐로서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 과학자로서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s.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그리고 due to는 뭐뭐 때문에, in addition to 어디 어디에 덧붙여서, without 뭐뭐 없이, 마지막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주는 건데 말씀드렸죠? 이거의 공통점이 다 뭐다? 뒤에 명사를 쓴다. 그럼 문장 볼 때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내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그 뒤도 이렇게 묶어서 수식을 해준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 훨씬 더 문장이 간결해 보이겠죠. 그래서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장을 어떻게든 최대한 눈에 잘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치사를 잘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장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 강의 들으시면서 전치사 배우신 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본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